안녕하세요. 아, 보이스 오브 아시아 피플 미얀마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 15번째 시간입니다. 날씨도 어느덧 약간 좀 무더운 감이 있고요. 또 오늘은 비도 많이 왔습니다. 실은 미얀마는 더 많이 덥고 그리고 비도 더 많이 내릴 것 같아요. 무더운 것도 저항하고 살아가는데 힘이 드는데 실은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어느 뭐 수인성 질병이라든가 말라리아라든가 콜레라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산에서 지내시는 분들 그리고 또 미얀마 시민들의 그런 먹거리를 또 안전하게 나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군의 감시를 뚫고 다니시는 미얀마 시민 한 분 한 분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요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4번째 방송을 하고 지금 한 3, 4주 정도 유튜브 방송을 진행을 하지 못했었어요. 실은 뭐 미얀마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약간 또 코코도 한 텀 쉬어가면서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해나가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얀마 내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소수민족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마이너리티 소수라고 하는 것들을 붙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얀마 안에는 8개 민족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실은 이런 말씀 드리기 이런 표현 굉장히 죄송하지만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희 친주에 사시는 저희 미얀마 현지 분을 모셨습니다. 친은 미얀마 지도를 보면은 사가인이라고 하는 만델레 위에 있는 사가인 왼쪽에 있고 국경으로는 인도하고 방글라데시의 이렇게 접경에 있어요. 지도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인구도 친주가 80명 정도 이라고 하시고 굉장히 산악지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정말 어렵게 모신 두 분이십니다. 특별히 친은 아직도 친 언어를 쓰고 계세요. 친민족 언어를 쓰고 계셔서 저희 특별히 이제 친에서 태어나셨으면서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살아오신 저희 엘리자베스 선생님을 통역으로 모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드리고 네, 지금 제 앞에는 요즘에 좀 병이 생긴 것 같아요. 그냥 저희 미얀마 선생님들 얼굴만 보면 이렇게 눈물이 왈칵 나오려고 하는 아직도 그런데 람보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선생님 잠깐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본명은 따로 있고요. 제 이름을 람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 저는 쿠데타가 발생하고 나로부터 2월 6, 7일경부터 그 군사에 맞서기 위해 그런 길이라든지 그런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알아보려고 노력한 사람 중 한 명이고 그런 거 알아보는 도중에 쿠데타가 그 점점 심해짐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무기까지 착용하면서 군사에 맞서려고 하는 사람 중 한 명이고 저는 CDF 멤버이자 대표 중 한 명이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제 CDF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왜 그 미얀마 이제 군부하고 싸우기 위해서 NUG가 출범을 하고 국민통합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제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플스 디펜스 폴스라고 하는 시민 방위군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친에는 친 디펜스 폴스 해서 친 이제 방위군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은 CDF 이제 친에 있는 방위군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한테 친은 그렇게 익숙한 곳이 아니에요. 실은 저희가 잘 몰라서 양고 정도 알고 그리고 이제 민족 공동체도 보면은 까렌 정도를 아는데 친은 좀 생소해요. 혹시 친민족 그리고 친지역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친은 어떤 곳인가요? 간략하게 친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그 미얀마 옛날 버마 시대부터 유니언 버마라는 그 시대부터 1940
17여 년쯤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민족이고요. 처음부터 존재했던 버마라는 나라가 존재할 때부터 친이라는 민족도 존재해 왔다고 하십니다. 일단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왜 미얀마 그 수많은 소수 민족 중에 저희가 이제 왜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저희가 왜 이렇게 알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많기는 하지만 몇 가지가 있다면은 그중 하나는 일단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매우 가난한 소수 민족이고 또 교육적으로도 많이 열악한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로 끝인 카렌 그쪽은 아무래도 그 버마 뭐 수도랑 많이 붙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약간 추구하는 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문화나 뭐 종교적으로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런 소수 민족이 알려질 수 있는 데는 그런 게 아마 무시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고 저희 반면에 저희 친족은 아예 미얀마 약간 문화나 종교적으로 좀 저희가 기독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종교적인 면에서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로 많이 알려지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주로 친에 사시는 분들은 또 혹시 뭐 거의 산악지대가 많아서 이제 산을 이용해서 먹고 살아가는 이제 이런 산에 있는 자원을 많이 활용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농사가 주 직업일 것 같긴 한데 좀 평범한 그냥 쿠데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나요? 친주민들은. 네. 일단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친족은 농사로 자급자족해서 살아온 민족이고 요즘 들어서는 뭐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농사를 하면서 기술도 발전하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사무직도 많이 다니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쿠데타가 발생하고 나서의 그런 생활 형태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농사를 짓긴 지어놨는데 아직 수확하기 전 단계여 가지고 결과물을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해외에서 모금 활동으로 그 도움받는 그런 자금으로 생계비를 유지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람보 대표님은 CDF에 소속돼서 활동하시잖아요. 근데 CDF 이제 있기 전에 친 안에도 친네이션 프론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미얀마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민족 공동체들이 실은 이제 쿠데타 이전부터 뭐 길게는 70여 년 동안을 계속 정부 군대랑 싸워 오셨잖아요. 특별히 친도 이제 그렇게 강하게 싸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왜 그렇게 민족 공동체들이 오랫동안 뭐 내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계속 정부 군대에 맞서서 싸움을 왜 하고 계시는지 또 그 싸움들은 어떻게 주로 진행이 되는지 네, 저희는 이제 알려지기로는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게만 알려지거든요. 뭐 몇 년을 싸워왔다. 그래서 민족 공동체들이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버마 군대랑 싸워왔다. 뭐 이 정도에서는 좀 많이 이해는 알고는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친민족 공동체 안에도 친주 안에도 그런 군대가 있고 늘 싸웠는데 왜 그러시는지 또 어떤 식으로 싸우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얀마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소수 민족들이 존재하는데 전에도 예전부터 아웅산 시대 때부터 저희 친족은 다른 소수 민족들랑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각가의 길을 살아왔고 각가의 뭐 생활 방식이 달라왔고 그렇게 지내면서 영국 식민지 때 아웅산
그분께서 유니언 오브 미얀마를 설립하자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부터 거기에 서명을 하게 된 후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군부에 계속 맞서서 싸우고 있는지를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아웅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사망하고 나서 이제 그 소수 민족들이 독립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서명을 했던 게 마치 뭐 그런 서명조차 한 게 없던 것처럼 없던 일로 돼버려 가지고 독립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그 후로부터 지금 그 민아웅산까지 이 시대까지 해서 미얀마 군사들이 독재 정권을 쟁취하게 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저희 소수민족, 저희 친족은 그분들의 밑에서 아예 두 번째 세컨드의 삶을 살아오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미얀마가 연방 국가로 가겠다라고 이제 영구 식민지에서 독립을 해서 아웅산 장군이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아마 소수민족 그때 이제 소수민족이겠죠. 민족 공동체 대표들 다 불러서 1947년에 필롱 회담을 하고 필롱 회담을 하면서 이제 자치국가 좀 가자 그리고 연방 형태로 가자 이제 이랬는데 필롱 회담의 그 협약들이 성사되기 전에 아웅산 장군이 암살을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남보 대표님 하신 말씀이 이제 그렇게 했던 필롱 회담에서의 협약들이 아마 아무 소용도 없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제 그러면서 민족들은 이제 그런 뭔가 연방이라고 하는 또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각 민족마다 군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싸움들을 전개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싸움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건가요? 이제 쿠데타 이전에 그런 아까 친네이션 프롬 같은 경우 민족 공동체 군대들은 좀 어떻게 싸워요? 오케이, kalau 일단 아시다시피 미얀마 내부 전쟁은 60년 넘게 이어져 있고요. 저희는 그 1962년경 네윈 시대 때부터 그 미얀마 군사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 무기로도 싸우기도 했고 유엔이라는 국제적인 그런 곳에다가 저희의 목소리를 내보기도 했고 정의를 많은 사람들이 친민족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뿐만 아니라 CNF라는 친군사도 생기게 되면서 지금 현재 33년 정도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1988년에 이제 친네이션 프론이라고 하는 이제 자체 친주 군대가 만들어진 거네요. 88년도에 33년이니까 그쵸? 그 CNF는 88년도에 설립된 건 맞지만 그 전에도 62년경에도 CNF랑 비슷하게 무기를 사용해서 군사에 맞서 싸움하는 그런 조직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진압당하셔가지고 소멸되었고요. 이제 88년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CNF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하십니다. 네, 닐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렇게 이해가 잘 되네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 2021년 2월 1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실은 이제 한국에서 들리기에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들은 쿠데타가 일어날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게 뭐 전주 증상도 좀 이상한 게 있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쭉 이제 2015년 이후에 민정부가 들어서고, 그럴 수밖에 없던 정치적인 어떤 이렇게 행보들이 좀 보였다. 근데 우리 남보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2월 1일 쿠데타가 좀 언젠가인지는 모르지만 좀 뭔가 버마 정부가 이런 쿠데타 형식을 통해서 좀 미얀마를 장악하겠다. 무력으로 좀 미얀마를 장악하겠다. 선거의 어떤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하셨나요? 네. 그
많은 이제 선생님이 예상하시는 것과 달리 언젠간 내부 전쟁가 있어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는 예상은 해오곤 있었지만 지금처럼 쿠데타 좀 이렇게 크게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로는 그런 쿠데타가 발생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요. 또 미얀마 그 정치 문제는 민족 갈등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터키는 1947년대 우리가 그 당시 방롱 협정으로 국가를 설립하기로 약속했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다수 민족들이 다른 7개 민족들이 구축을 해서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 진 민족은 우리의 그 당시 1947대 약속대로 그때는 연방민주주의 국가 설립하기 그런 약속이 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시 받기로 위해서 싸우는 민족이고요. 네. 네, 연방 국가로 가기 위해서 아마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빌링 회담 때 그런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친해 계시는 또 다른 대표님이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얀마 현지에는 계속 인터넷이 끊겨서 람보 대표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정확히 표현이 안 되셔서 조금 더 덧붙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1일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때 좀 언제 그 친한테는 그 소식이 전해졌나요? 그때 또 쿠데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정말 어떠셨는지 그때 한번 상황을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지금 쿠데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빠르게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 저 본인 또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전 전이랑 똑같은 암흑 시대가 다시 되풀어나겠구나,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시대를 이기지 못했더라면 이번 세 번째 쿠데타 때는 끝까지 맞서서 싸워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 또한 그런 생각으로 현재 이 자리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친 디펜스 폴스라고 하는 CDF를 만드셨어요. CDF는 좀 어떤 분들이 CDF로 참여하고 계시고 있고 또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지내세요? 주로 CDF에 활동하는 분들은 주로 학생, 청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필요시 참가하겠다고 대비하시는 가정 이루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는데 주로 청년분들 많이 계신다고 하셨고요. 생계비 같은 거는 가족들의 지원이나 혹은 해외로부터 오는 지원을 받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 CDF는 그러면 실은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뭐 무기를 사거나 군사 훈련을 받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통적이고 좀 약간 쉽게 이야기하면 좀 올드한 방식이잖아요. 좀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근데 또 싸우려면은 힘을 길러야 되고 때로는 뭐 무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작전도 필요하고 때로는 싸우는 어떤 전술도 필요하고 그런 군사 훈련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충당하거나 해결해 가고 계시는지. 네,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드리고 싶지만 작전상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훈련은 나름 전문가인 분한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훈련 받고 있고 그 외 무기나 이런 걸 어떻게 뭐 가져오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작전을 펼치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네네. 충분히 제가 질문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CDF라든가 또 CDF와 CNF의 관계라든가 또 지금 요즘에 CDF가 좀 어떤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어서 좀 가장 그 싸우는 목표가 무엇인지 조금 더 곁들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씀은 CDF에는 그 젊은 사람들이 대학생든지 그런 젊은 사람들이 대상으로 그 구성된 뭐 진랜 디펜스 포스 있고요. 그 목표는 아까 그 연방민주주의 이루기하고 그 자기 결정권든지 그런 평등권. 왜냐하면 그 평등 없이 60년, 7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시 받기로 그 싸우는 뭐 진랜 디펜스 포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친 디펜스 포가 아니고 진랜 디펜스 포입니다. 칠렌. 네. 칠렌 뜻은 뭐예요? 친랜은 친민족은 그 친주에만 있는 그 민주가 아니기 때문에 친 사람들이 그 여러 그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함해서 친랜 친민족으로 살고 있는 랜 그런 뜻입니다. 랜드. 네. 네. 친랜드 디펜스 펄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제가 배웠네요. 어쨌든 지금 CDF의 싸움은 뭐 군부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것은 너무나 심각한 인권이라든가 또 커뮤니티를 계속 없애내기 때문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지만은 이 싸움의 목표는 오래전에 CDF가 있기 전부터 CNF가 싸웠던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목표는 같고 다만 이제 그것이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CDF를 조금 더 청년들 중심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맞설 수 있는 그런 이제 군대를 하나 더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표하는 거는 똑같은 거죠. 자치권, 인권, 평등, 자유. 친주에서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저희가 친을 잘 모르다가 한 달 반 정도에 친주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 들었는데 그게 이제 5월 13일 날 친주의 계엄령이 떨어지고 15일 날 친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친주 민대시라고 하는 곳이 뭐 로켓포, 박격포, 포탄 뭐 그리고 2,000명이 아주 군대가 들어가서 작정하고 이제 친을 거의 뭐 없애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집중적인 공습을 친한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가깝게 들은 것 같아요. 민대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5월 15일, 16일 이때 어떻게 군이 민대를 공격했는지 조금 길어도 괜찮으니까 저희 람보 선생님 한번 그때 상황을 이렇게 사진처럼 뭐 영상처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일단 아시다시피 전투기를 이용해서 민닷이라는 곳을 공격하셨고 본인 또한 그 민닷이라는 지역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있어 보지를 않았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시는 게 CDF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본인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CDF는 친랜드에 있는
각 지역마다 민닷 있고 하카라는 게 있고 또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그 대표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현재 인터뷰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 분은 하카 CDF 대표님이시고 본인이랑 마찬가지로 민닷 지역에도 본인이랑 똑같이 활동하는 CDF 대표자가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 공유는 하되 각자 그 지역을 위해서 맞서 싸우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민닷이 공격받았을 때는 본인 또한 그 현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카는 수도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알려지기는 민댓은 2만 인구가 있고, 이제 그 분이 이제 13일에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이제 민댓을 급습을 해서 민가를 치고 이제 민가에 들어가서 이제 친주에 있는 그런 이제 CDF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하고 맞서서 뭐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니까 입구에서부터 이제 싸우니까 결국 이제 민가에 급습해서 잡은 18명의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앞에 세우고 군대가 이제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강하게 싸웠던 남성들이라든가 청년들이라든가 CDF가 결국은 이제 이웃들이 다 인간 방패가 돼서 이제 오니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서 이제 뒤로 물러나면서부터 이제 산속으로 달아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싸움이 좀 뭐 이제 한 발짝 물러서면서 좀 진화가 됐다. 이제 이렇게 한국 언론에서는 좀 알려진 측면들이 있는 것 있었어요. 근데 좀 궁금한 거는 민댓은 굉장히 양곤에서도 떨어져 있었고 그렇게 크게 뭐 카렌이나 샨처럼 뭐 굉장히 대대적인 그런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이 큰 것도 아니에요. 왜 군대에 그렇게 집중 공격을 받고 군이 그렇게 타겟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친주를 이렇게 공격을 했을까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뭐 자세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민닷은 친족에 있는 한 지역이고 이 지역의 약간 특색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이분들은 다른 지역들과 좀 다르게 좀 군사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조금 더 각별했고 좀 강한 마음가짐이 유별난 지역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민닷 내에 있는 군사들도 그냥 그런 스파이나 군인들 그런 게 알게 된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없이 살해를 직접적으로 살해같이 해가면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두려움이 없는 나라, 두려움이 없는 그런 강한 지역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군사들 또한 그 민닷을 더욱 더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민대 소식을 들었을 때 뭐 웃긴 소리는 아니지만 좀 저희 이제 너무나 민낭 훌라행을 비웃으면서 쿠데타 일어나기 전에 점성술사를 민낭 훌라행이 찾아갔다는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 쿠데타를 이기려면 M자로 시작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공격해라. 네. 이제 그래서 뭐 마게이, 마우클라바 뭐 이제 쭉 그 M자로 시작된 동네를 이제 만델레이도 그렇고 집중 공격한다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친주의 M자로 시작하는 민댓을 찾았나 보네.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너무나 한숨 섞이게 비웃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제 민댓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죠. 지금 그러면 마을은 어떤 상태고 또 지금 민댓에 있지 못하는 또 뭐 하카도 마찬가지고 친주에 계시는 그러면 민댓 마을은 어떻게 됐고 또 그렇게 공격을 받은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저 또한 숨어서 지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 민닷 현지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없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십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숨어서 사는 거, 인터뷰하시는 거, 그게 그냥 단순히 몸을 피해서 내가 안전하겠다고 지금 숨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 숨어 계시는 것도 힘들고, 나 숨어 있는 것도 힘들지만 다른 또 민족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숨어서 어려운 상황들을 지내고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시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시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갖고 계신 어떠한 희망과 선생님의 어떠한 신념 때문에 이렇게 숨어서 또 싸울 준비도 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저희 람보 대표님 다 설명해 주시고, 근데 이제 계속 매끄럽지 않으니까 찬 대표님이 조금 또 붙여주세요. 덧붙여주세요. 네. 진랜드 디펜스 포스 2는 그 구성이 그 중앙주의로 구성되는 거 아니라서 그 정확한 그 인포메이션은 그 알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기에는 뭐라고 할까 그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쪽으로 정권한 지방 제재로 갔기 때문에 그 인포메이션이 조금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받기가 조금 힘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큐리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싶지만 그 시큐리티 때문에 그 조금 안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쿠데타는 여러 목적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겠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소수 민족들을 다 사멸시키기 위함이라고도 본인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군부 군사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거고, 앞으로 뭐 미래에 뭐 다가올 뭐 2세대를 위한 뭐 새로운 미래를 뭐 안전한 나라를 좀 안전한 지역을 민족을 좀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선생님, 대표님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쿠데타 일어나고 초기만 해도 각 7개 민족마다 다 군대가 있잖아요. 그런 군대가 그 이제 민나옹 훌라인이 이끄는 그런 30만 군대에 맞서서 모든 민족 군대가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맞서서 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접하는 언론이라든가 또 이 흐름이 그 민족마다 있는 공동체의 군대가 그렇게 이제 하나로 뭔가 딱 힘이 모아지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Okay, ganito natin tinawin at bentuknya 우선 그 외부에서 비춰진 거랑 좀 다르게, 물론 그 각자의 타겟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알 수 없는 뭔가 미세하게 함께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하십니다. 선생님 인터넷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죄송하고요. 혹시 마무리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래도 빨리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안 되기 전에. 네, 대표님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어떤 화나는 상황도 좋고 슬픈 상황도 좋고 또 대표님의 마음도 좋고 어떤 얘기들은 괜찮으니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겠어요? nan organization
네. bentukin 우선 여러 forum sini 면으로 Nah, 지금처럼 여러 면으로 지지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미얀마는 장마철이라서 한국이랑 비슷하게 장마철이라서 지금 선생님네는 산악지대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밤새가면서 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많은 추위와 굶주림 상태에서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다고 하셨고, 또 여러 친구들도 건강 상태 좀 악화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시고, 그리고 긍정적으로도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고 싶지만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현재처럼 뭐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뭐 마음속이라든지 뭐 기도로라도 응원을 해주신다면은 매우 감사드릴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통신망이 안 좋다 보니까 본인들과 직접 연락하지 못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뭐 찬 대표님이나 뭐 저 같은 사람들이랑 좀 현재 통역해 주시는 분, 저와 같은 분들이랑 내통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여러 면으로 지지 부탁드린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저희 고유의 민족 전통 의식 이런 게 영원하도록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맞서는 게 저희 할 일이기 때문에 뭐 저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저희에게 이런 이런 부족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뜻대로 뭐 행해 주시라 믿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다고 하셨고 매우 감사드리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저희가 더 듣고 싶은 말씀도 많고 또 어렵게 갖고 있는 기회인 만큼 더 구체적이고 또 저희가 더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싶은데 이미 미얀마도 지금 7시 다 돼가고 있지요. 네, 그리고 또 인터넷이 계속 안 좋아서 거의 지금 계속 끊기고 울리고 막 이러는 속에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조금 더 좋은 날, 안전한 날이 오면 대표님 다시 모셔서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혹시 찬 대표님 계시는데 저희가 질문한 것도 보충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찬 대표님도 또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같이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하는 말 중에는 그 현재 지인주의 문제 중에 하나는 코로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카 쪽에는 코로나가 심각했고, 그리고 하카뿐만 아니라 민다tun지, 그리고 플람, 그리고 블랙와 그런 디딤 쪽에도 코로나가 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칠랜드 펜포스 군인들이도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거기 안에 그 아까 제가 설명했던 투투시에서 뭐 지지 그런 든지 그런 그리고 음료든지 그런 그 음식든지 그런 거 받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카에는 코로나 때문에 록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 칠랜드 펜포 쪽에는 그 먹기 살기도 어렵고 그리고 무기 그런 거 그 많기 때문에 말라리아 그런 것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 대표님은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그 1947년 전에는 현재 미얀마 국가에 있는 나라가 민족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국 식민지 전에는 완전히 자유로웠던 민족이고, 그 우리는 여기 연방 그 바마 안에 가는 이유는 그 당시에 연방 민주주의 그 국가를 설립할 거라고 그 당시 1947년 방루협정에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던 버마의 안에 가는 거고, 그런 약속을 뭐 그 구조만 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고 다수 민족의 뜻대로 통치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 그리고 언어 전통 그런 거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를 다시 뭐 지키기 위해서 CDF든지 그리고 친랜 디펜스 CNF든지 CDF든지 그런 거 설립하는 거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성공할 때까지 싸울 거이고 우리의 목소리도 국제사회에도 그리고 현재 여기 선생님들도 우리과 같이 있고 우리의 그 저스티스를 위해서 우리과 함께 있기를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엘리자베스 선생님 오늘 통역하시라고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그 실은 친 말이 되게 어렵네요. 약간 방글라데시어 같기도 하고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선생님도 친 언어를 막 이렇게 잘 알고 그것이 생활 언어인 시대는 아니잖아요. 오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계시지만 또 친이 고향이시잖아요.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친말로도 괜찮고 또 한국말로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좀 어릴 때 한국으로 오게 되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지? 현재 그 미얀마 쿠데타 상황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좀 부끄럽지만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통역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좀 제 개인적으로 또 부끄러움을 더 느끼게 되었고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제 나라를 조금 소중히 여기면서 저는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한국이 곧 내가 현재 속한 나라만 뭐 조용하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안, 좀 그래도 제 고향이니까 좀 슬픈 건 슬픈 거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저희 나라 미얀마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앞으로 통역뿐만 아니라 그냥 제 주위에 있는 한국인 지인들한테도 저희 나라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왜냐하면 제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코코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기 뭐 설윤석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뭐 선생님들도 항상 저희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지지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여기 국민분들은 거의 초반에는 미얀마 쿠데타라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도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반면에 요즘 들어서 좀 시그라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잊혀질까 봐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주 시위를 해가고 있는 것 또한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고요. 부디 잊지 말아 주시고 그 한국도 저희랑 비슷하게 어려운 시대를 겪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남다를 거라 생각해요. 저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그래서 저희 나라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많이 여러 측면으로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군사에 맞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비롯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얀마 현지에 계시는 시민분들 그냥 말로만 걱정한다, 안쓰럽다, 안타깝다라고 맞게 표현을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고 매일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도 그렇고 또 내부 전쟁도 그렇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미얀마가 조금 안정화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현지에 있는 저희 고향 사람들 부디 안전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그리고 군사로부터 벗어나셔가지고 정말 해방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절로 오는 세상은 없다고 하잖아요. 저절로 오는 변화도 없고 우리 당사자가 그 싸움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연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곧 연대의 주인으로 함께 미얀마의 정의 그리고 시민들의 평화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60년 동안 한 나라를 지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군대는 훨씬 더 막강해졌고 군대의 힘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 군대에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작고 가난한 민족들이 내 민족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내 민족의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총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무력을 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폭력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래서 비폭력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할 수 있는지 특히 많은 고민이 되었었어요. 오늘 CDF 대표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이것은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쩔 수 없이 산속에서 숨어서 싸워야만 되는 그리고 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 수밖에 없는 당사자 주민들의 선택은 무조건 존중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코코가 오늘 유튜브 이제 15번째를 했고 이것이 얼마나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저희가 또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해나가는 것인데 저희 그동안 유튜브를 촬영해 주시고 인터뷰를 계속 편집하고 또 알려주셨던 정말 미얀마 시민의 목소리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셨던 저희 서륜석 실행위원님이 계시는데요. 얼굴이 안 보이시네요. 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서륜석 실행위원님. 네, 계시는데 너무 기쁜 소식인데 저희한테는 너무나 비극적인 소식이에요. 약간 이제 다른 또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상임 또 활동가로 취직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온전히 여기에 시간을 많이 내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셔서 같이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아마 고정적으로 보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너무 아쉽고 막 이제 걱정이 막 쌓여가는데 또 앞날을 응원하고 또 함께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네. 코코 보이스 오브 아시아 피플 미얀마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는 또 새로운 선생님들을 모시고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미얀마 시민이 이기는 그날까지 함께 발걸음을 맞춰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아틴따바 미얀마, 시대 미얀마 그리고 친민족 공동체 대표님 한국에 계시는데 찬 대표님, 엘리자베스 대표님 그리고 무엇보다 힘내십시오 람보 대표님 이것으로 15번째 해외주민운동연대 코코의 미얀마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미얀마 시민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엘리자베스 선생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갈 거 얼굴이 안 보여도 안녕히 계세요. 오늘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게 없어가지고 지식이 없어서 아니야 충분했어요. 음식 통역도 오랜만에 간만에 해봐가지고 그래 이것도 감 잡고 가는 거라. 제가 공부했던 부분이 잘 생겨버렸네요. 공부 어디 장 정말 저는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안심이 됐어요. 한참 참 대표님도 저랑 친구처럼 지내는데 평소에 제발 미얀마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하라고 알려주는데 아니 안타까워 마음이 아프고 죽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어쩌겠어 하고 말거든요. 아유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왜 나 같은 상황이 사람도 없었죠. 하는데 저 같은 모르는 사람 열심히 보잖아. 하시거든요. 진짜 가르쳐줄게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 나오는 말이었어요. 느껴졌어요. 감사해요.